안녕하십니까, 센세무사 강종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세무사가 세금 30% 더 내시는 게 이득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상속의 세계에서는 이 말이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 생략 상속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계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는 할증가사라고 합니다. 우리 상속세법에서는 부의 무상 이전을 엄격하게 봐서 부모가 자녀한테 넘기고 자녀가 손자에게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세금을 2번 내야 되는데, 한 단계를 건너뛰게 되면 괘씸죄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세금을 더 물리기도 합니다. 얼마를 더 내는지 따져보면 산출된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근데 그 손자가 미성년자고 20억이 넘게 되면 40%까지 할증하기도 합니다. 30%나 40%나 더 내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손해 같은데 핵심은 이제 한 번 맞을래, 2번 맞을래 그런 차이입니다. 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줄 때 상속세를 한 번 냅니다. 1차 상속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사망하면 손자에게 줄 때 또 상속세를 내죠. 2차 상속이 또 발생하죠. 그러니까 내 돈이 자녀에게 갔다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돈이 손자에게 가면서 또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 가치가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벌어주면 세금을 할증이 붙어서 이제 한 번 낼 때 조금 더 세게 내긴 하지만 아버지가 손자에게 줄 때는 상속세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세금 총액으로 따져보면 한 번 세게 받는 게 2번 나눠서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자산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어떤 수십억 자산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최고세율이고 아버지도 최고세율 구간 50%라고 한다면 할아버지 재산까지 받아서 절반이 세금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돈이 이제 손자에게 갈 때 또 절반이 이제 세금으로 내게 되겠죠. 이럴 때는 차라리 할증을 감수하고 손자에게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5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아버지도 50%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에게 가는 일반적인 상속을 예를 들어보죠. 자, 50억을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러면 상속세율 50% 적용받겠죠. 세금은 다른 공제 있겠지만 20억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50억 상속받은 거에 대해서 상속세 20억을 내고 30억을 아버지가 받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재산은 30억을 손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또 세율이 50% 구간이면 30억에 대한 50%, 한 12억에서 13억, 그 정도 세금이 계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50억일 때 재산 가치가 변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50억일 때 아버지 때 20억 내고 그 다음에 손자 때 12억 내면 한 32억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는 게 한 18억 정도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세대 생략 상속을 했을 때 케이스입니다. 할아버지가 50억을 손자에게 바로 줍니다. 그러면 세금이 한 20억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30% 할증하게 되면 20억에 30%니까 6억이 더 붙죠. 그러면 총 세금이 26억 원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32억인데 지금은 26억이죠. 물론 이제 공제에 따라서 여기 더 숫자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재산 가치 변동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한 6억 원의 세금을 아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아버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비용 같은 부대 비용도 절약됩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이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세대 생략 상속의 진짜 매력은 미래 가치를 넘겨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저평가된 주식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부동산 등을 추천합니다. 지금 10억짜리 땅인데 몇 년 뒤에 개발돼서 엄청 큰 가치 상승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땅들은 손자에게 주는 게 아버지한테 주는 것보다 손자에게 주어서 어떤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겠죠. 만약 지금 손자에게 저평가될 때 조금 세금 내고 나중에 50억이 100억이 되든 그 차이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거니까. 현실적인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류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에게 유증을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상속인인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특히 이제 손자에게 간 재산은 유류분 문제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집안 평화 뭐 이런 걸 위해서는 다른 자녀들과 충분히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금 낼 돈입니다. 그 손자가 미성년자 혹은 뭐 대학생이면 무슨 돈으로 이렇게 어떤 수억 원의 어떤 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은 부동산만 주시면 안 되고 뭐 그 건물에 나와서 임대로 그런 거를 감안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같이 주거나 이렇게 해서 현금까지 포함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까지 설명 안 했는데 상속공제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대 생략 상속은 자산 규모가 뭐 30억, 50억 이상이 되고 자녀 세대가 이미 자산가라서 50% 이상 세율을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을 넘길 때 가장 강력한 어떤 절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